하게 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건을 건설할지니라. 이것이 그 유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 선언의 요지일시다. 우리 민중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이 평화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푸른 날이 쓸데없으니 가라. 나는 너를 위하여 우노라. 단재는 서슬이 푸른 칼날같이 살았다. 이승만을 미국의 위임 통치를 초월한 매국노라 하여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큰 역적이라 했다. 그리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임종요원들을 모두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그는 아나키스트 국제활동을 하다가 대만 기룡에서 잡혔다. 그리고 10년형을 받고 안중근이 수감되었던 여순 감옥에서 8년을 살다가 보석도 거부하고 죽었다. 1936년 2월 21일이었다. 감옥에 있을 때 조선일보에서 그의 명조 조선사를 연재하자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당시 신문이 소와 연호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와 연호는 곧 일본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말 일촌의 타협을 모르는 칼날 같은 인생이었다. 단재의 이러한 삶은 약산에게 두고 영향을 주었다. 약산 김원봉은 정통적인 공산주의자인 이동이나 아나키스트인 단재나 우당과도 좀 생각이 달랐다. 그는 어디까지나 현실주의자였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가능한 투쟁을 하느냐 하는 것이 항상 그의 문제의식이었다. 이념에 대한 일관된 헌신보다는 항상 현실적 투쟁을 먼저 생각했다. 현실적 투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여러 단체들의 통합이었다. 그래서 그는 대일전선의 통일동맹을 부르짖었다. 오랜 진도 끝에 그는 1935년 7월 5일 금능대학의 강당에서 민족혁명당, 민혁당을 결성하는 데 성공한다. 바로 이곳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과도 관련이 깊은 금능대학 본부 건물입니다. 지금은 남경대학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걸 금능대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1914년 몽양 여운형이 여기 와서 영문과에 정식으로 입학합니다. 그리고 17년 7월에 아주 제대로 공부를 다 마치고 정식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년에는 약산 김원봉이 여기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935년에 그 윤봉길 사건, 물론 그 이후죠. 그 대일 항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통일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민혁당을 만들려고 하는 약산 김원봉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혁명당을 결성한 것도 바로 이 대학의 예당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상해, 남경 이 지역의 그 당시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정부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사방에서 온 그 다양한 계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약산 김원봉은 그 대일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연합해서 통일 동맹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김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약산이 조금 그 좌경색체가 농후한 인물로서 그 임정을 분열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하여튼 조금 이런 그 이념적인 대립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약산 김원봉은 그러한 것을 줄기차게 밀어가지고 3년 만에 결국 이 남경대학에서 그 민족혁명당을 결성하는 거예요. 그 민족혁명당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김원봉의 의열단과 그리고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그리고 최동호의 조선혁명당,
그리고 이청천의 신한독립당, 그리고 김규식의 대한독립당 5당과 그리고 제2 4단체인 뉴욕 대한인교단, 미주국민회, 하와이 국민회, 하와이 혁명동지회 해가지고 모두 9당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민혁당이야말로 그런 의미에서는 통일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통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백범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임종 측에서 계속 견제를 하니까 결국 뭐 이청천이 나중에는 빠져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다시 분열하게 되고 말았지만, 대일 통일 전선에 대한 이러한 노력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가 없고, 이념의 문제로 이렇게 그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당시 김원봉의 의도는 상당히 순수한 것이었고, 나는 김구 선생이 이것을 조금 더 포섭적으로 이해를 해서 안 왔더라면 보다 효과적인 이 항일 투쟁이 가능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에 다시 말하겠지만 윤봉길이 상해 홍보공원에 폭탄을 던진 사건은 문자 그대로 천지를 홍동시킨 세계사적 대사건이었다. 이 윤봉길의 의거로 중국인들이 조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조선인들은 그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을 시원시원스럽게 해결해버리는 해결사처럼 보였다. 부러운 눈치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의 은인이 된 것이다. 여기에 가장 거대한 변화는 독립운동 진영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존경스러운 해결사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시세의 변화를 약사는 재빠르게 포착했다. 김구는 윤봉길 의거의 주모자로 일제의 추격을 받았기 때문에 피신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약사는 이때다 하고 잽싸게 국민당 정부와 접촉을 시도한다. 그리고 장개석의 지원을 얻어내는데 성공한다. 약사는 이와 같이 발이 빨랐다. 윤봉길과 같은 정의로운 투사를 길러내는 조선인 군관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해내기만 하면 중국의 항일투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득한 것이다. 장개석 입장에서는 역사 깊은 정통 인정 조직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열투쟁의 혁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약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현명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자금 루트를 다원화시켰던 것이다. 약사는 장개석의 지원을 얻어 남경 근교의 사찰을 빌려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세운다. 그 학교 1기생 속에 바로 안동퇴계 혈손인 시인 이육사가 있었다. 나는 고전학도다. 남경이라는 고도에 왔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삼봉 정도전은 이곳 남경에 2번이나 왔다. 그리고 명태조 주원장을 만났다. 고려 말기에 정몽주를 따라 한 번 왔고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세운 그해 창업을 알리기 위해 왔다. 바로 주원장의 묘가 여기에 있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남경 시내에서 동쪽으로 한 60리 떨어진 교회인데 조선혁명간부학교 제3기 졸업생을 낸 곳이다. 길이 좀 험했고 매우 더운 날씨였다.